이혼한 지 3년째인 43세 현석은 넓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에어컨 수리업체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점검 신청건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40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현석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작업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현석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전 수진이라고 해요. 그녀가 작업을 마치며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현석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현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수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털어놓았고 현석도 자신의 이혼 얘기를 꺼냈다. 요즘은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현석이 말했다. 저도요. 집에 있어봤자 할 말도 없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수진이 일어나 돌아가려 할 때 현석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에어컨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현관에서 수진이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가 사라진 후 현석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서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석은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업하는 모습, 커피를 마시며 웃던 모습, 그리고 돌아가기 전 마지막 시선까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현석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현석은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현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자 역시 수진이 서 있었다. 또 뵙게 되네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고생하시는데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현석이 제안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현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어컨 점검은 금세 끝났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혼자 있으면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수진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와도 할 일이 없어서. 현석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술이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현석 씨는 새로운 만남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현석이 말끝을 흐렸다. 수진이 현석의 손을 가만히 만졌다. 현석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3년 만에 느끼는 여성의 손길이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수진이 천천히 현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에 키스를 했다. 현석은 깜짝 놀랐지만 곧 수진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침실로 향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현석은 수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수진도 현석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친밀함을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었다. 둘은 밤새도록 뒹굴며 서로를 미친 듯이 탐닉했다. 새벽 무렵 수진이 현석의 품에서 잠을 깼다. 옆에서 잠든 현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현석도 눈을 뜨며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저도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수진이 현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히 끝날 수 없다는 것을. 11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일어났다. 옷을 입으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현석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다. 수진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또 볼 수 있을까요? 현석이 물었다.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에어컨은 정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수진이 현석의 집을 찾았다. 매번 에어컨 점검이라는 핑계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그것이 구실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현석은 수진이 올 시간이 되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청년처럼 말이다. 수진 역시 현석을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요즘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현석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어쩌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현석 씨 생각만 해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마음은 여기에 있고 현석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다. 저도요. 수진 씨가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알아요. 수진이 현석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왔다. 오후 2시였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현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과 다르다고. 현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밝아졌다고, 누군가 만나는 게 아니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언젠가는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런 위험조차도 두 사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원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석이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현석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더욱 절실하게 서로를 사랑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다.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석은 잠시 망설였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두 사람 모두 답을 알고 있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현석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수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현석과 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져갔다. 어느 화요일 오후 현석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수진의 남편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석 씨?
나 민호야. 현석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수진의 남편이었다. 그들은 대학 동기 사이였다. 민호야. 오랜만이네. 그러게.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집에 놀러 가도 될까? 현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언제든지 와. 저녁 7시경 민호가 현석의 집을 찾아왔다. 맥주를 한 박스 들고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가 맥주를 마시며 물었다. 그냥저냥. 너는? 글쎄,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현석의 손에 든 맥주캔이 살짝 흔들렸다. 예전과 달라졌어. 자주 웃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현석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목이 말랐고 식은 땀이 흘렀다. 그때 현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오늘 갈 수 있어요? 민호가 현석의 당황한 모습을 눈치챘다. 누구야? 여자친구? 아니야, 회사 일이야. 현석이 급하게 핑계를 댔다.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혹시 수진이한테서 뭔가 들은 거 없어? 민호가 다시 물었다. 아니야, 별로 만난 적도 없는걸. 그래. 그런데 요즘 에어컨 수리하러 다닌다고 하더라. 혹시 이 집에도 온 적 있어? 현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 한 번 온 것 같은데. 그래. 어땠어? 그냥 일만 하고 갔어. 민호는 현석을 빤히 바라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다행히 민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현석은 불안했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11시 수진이 현석의 집을 찾아왔다. 오늘 민호가 왔었어요. 현석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했나요? 당신이 요즘 달라졌다고, 누군가 만나는 것 같다고. 수진이 현석의 품에 안기며 떨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졌어. 하지만 그런 위기감조차도 두 사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원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수진이 물었다. 현석은 대답 대신 수진을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거칠고 길게 사랑을 나누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라는 절박함 때문에 더욱 간절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민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현석은 즉시 수진을 만났다. 수진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 핸드폰을 뒤져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몰래 따라온 것 같고. 현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이제 어쩌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았다.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석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이성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현석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현석의 결심이 섰다. 수진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을래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아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 없게. 수진은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 모든 걸 잃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수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은 현석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그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 고민에 빠졌다. 현석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수진이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현석 씨,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 현석의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큰 가방을 들고 왔다. 결정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현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현석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현석은 수진을 끌어안았다. 정말요? 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현석은 말을 마치지 않고 수진에게 입맞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현석과 수진의 새로운 인생도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달콤했던 비밀 연애는 끝이 났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다.